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어제 이어가지고요. 문제 좀 풀어볼게요. 41번 문제 좀 볼까요? 자,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 거기 파트 할 거예요.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게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거, 이걸 볼 건데요. 목적식하고 제약식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maximize 효용을 극대화한다. 뭐 재화가 두 개 있다라고 할게요. x제랑 y제 이렇게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식은 제약 조건이 예산 제약식이요. 소득 가지고 얼마짜리 하는 x제를 몇 개 사고 얼마짜리 하는 y제를 몇 개 사는가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효용함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차원의 효용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2차원의 평면으로 다운시켜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가 있으면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통해서 얘기할 거고요. 다음에 여기 예산제약식 있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선택 가능한 영역인데 물론 아시겠지만 y로 정리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산제약식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은요. 여기 나와 있는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제약식이 이렇게 딱 접하는 상태가 바로 효용 극대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MRS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mu x, mu y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관심사가 항상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제 y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x의 한계 효용 이게 이제 나의 관심사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선의 기울기 그걸 이제 y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x제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사가 분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x의 가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두 개 같아질 때가 효용 극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특히 계산 문제에서는 딴 거 다 필요 없이 요거 내용만 잘 아시면은 쉽게 다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41번 거기 한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제목은 뭐 1원당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실래요? 네. (41번) 보시죠. 자, 문제는 우리가 이제 원래는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게 요거잖아요. 최종 결론이.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muy분의 mux 그리고 py분의 px 요게 이제 두 개 똑같다라는 것을요. 요걸 이제 바꾼다고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x의 가격으로 y의 한계 효용 그 다음 y의 가격으로 y의 한계 효용 이게 똑같아진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한계 효용만 같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단위당 1원당 한계 효용이 1원당 y제 한계 효용과 똑같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보통 고등학교 때 경작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좀 익숙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갖고 이렇게 푸는 거는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별 의미가 없고요. 이거 배웠으니까 그냥 이걸 그냥 이용해 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이용할까 보시면 우선 거기 문제 주어진 거 보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품 묶음을 찾는 거예요. x제 가격이 10이고 y제 가격이 20이래요. 그러면 x제 가격이 10이고 y제 가격이 20이래요. 그렇죠? 그러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계 효용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y의 한계 효용이 x의 한계 효용보다 두 개인 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거기 찾아보면 x의 한계 효용이 y의 한계 효용보다 그러니까 y의 한계 효용이 x의 한계 효용보다 두 배 더 큰 거는 x가 6, 6개 소비할 때 5고요. 그렇죠? 요거 6개 소비할 때 5고요. 그다음에 y제는 하나 소비할 때 한계 효용이 10이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냥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었다 이렇게 풀었다 또 요 얘기도 봐야 되고 뭐 기술적 효용 이렇게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해요? 요거 다 배웠으니까 사실은 책에 있어서 그냥 써놓은 건데 이렇게 풀지 마시고 그냥 똑같이 그 원리 그냥 사용해서 푸시면 그냥 뭐 다 그냥 해결돼요. 자, 우리 42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42번 한번 풀어보시죠. 자, 보니까 이제 마지널이라는 한계적 접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내용 좀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경제, 경영, 회계, 그 다음에 0시간, 1시간, 2시간, 이거 다 써야 되나? 3시간, 4시간, 그 다음에 5시간, 6시간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5시간째 보니까 15, 3, 12, 15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거기 문제 좀 볼게요. 아래의 표는 공부 시간에 따른 지연이의 과목당 점수를 나타낸다. 지연이는요, 총점 극대화를 위해서 15시간을 적절하게 각 과목에 배분한대요. 아이고, 근데 친구가 찾아와서 이러시면 안 되겠죠? 수다를 떠느냐고. 3시간을 소비했다. 자, 과목 3시간 소비했으니까 어느 과목의 공부 시간을 몇 시간씩 줄여야 하는가? 그렇게 있네요. 자, 근데 재밌는 게 거기 한번 보시면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요, 토탈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 표에다가 써 있는 거는 한계 개념으로 나타낸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한계나 토탈 같은데 이게 25, 여기 보시면 30, 여기가 40 점수잖아요. 근데 위에 토탈 개념에서도요, 0시간 공부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거? 이거는 그냥 찍어도 이렇게 점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찍었는데 25점 받고요. 경영을 빵 시간 했는데 그냥 아니면 그 전에 공부한 기본 실력이 있어서 30점 받고 회계는 40점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1시간을 추가했을 때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15시간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토탈 개념은 나와 있는데 한계로 바꿨을 때 높은 거부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15시간이니까 뭐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높은 거 찾아야죠. 한계 생산이 높은 거, 한계 점수가 높은 거. 10,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돼요? 11, 12 이렇게. 11, 12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3, 14,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15시간 공부했을 때 적절하게 그냥 뭐 이렇게 세 과목이니까 5시간씩 공부한다 그게 아니라 한계로 봤을 때 가장 한계 생산이 높은 것부터 순서를 매겨서 쫙 갔더니 15번째 된 게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3시간을 포기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 제일 우선 순위로 포기해야 돼요? 이걸 먼저 포기해야죠. 얘는 한계 생산 한계 점수가 3이잖아요. 그 다음에 2시간을 더 포기하면 그 다음 5자리를 포기하지. 얘 포기하고 얘 포기하고. 만약에 그 다음 더 포기하면 10을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3시간을 포기할 때 어떤 공부 시간을 몇 시간씩 줄일까 하면은 경제학은 줄이면 안 되네. 10이니까. 그래서 회계학 2시간과 경영학 1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해설도 약간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한계 개념으로 풀어서 가장 1시간 투자했을 때 효과가 큰 거 먼저 공부하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줄인다라고 하면 한계 생산이 작은 것부터 이렇게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시험 문제 좀 나오진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스타일이 기본적인 걸로 많이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뭐 아이디어만 좀 체크해 두시면 시험장 딱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이게 불안해가지고 시험장 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 않을까?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그 뇌라든가 유전자에 이게 공부를 계속 하시게 되고 습관이 되면은 이게 자기도 잘 모르게 이렇게 쫙 체내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험장 갈 때 아침 당일날 나 머릿속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오히려 그게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막 머릿속에 막 회계학 공식이나 경제학 공식 막 이렇게 기억이 난다? 그거는 이제 사실 공부한 게 없기 때문에 한 게 없으니까 뭐 다 그래요. 한 게 없으면 이만큼만 공부했잖아요. 아는 게 이만큼이니까 모르는 건 뭐예요? 모르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해. 하면 할수록 이만큼 알아가요. 그럼 이게 옆에 모르는 게 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돼가지고요. 오히려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셨죠? 다음 43번 한번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네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저 위에 나와 있는 저거예요. 43번 한번 풀어보시죠.
언제나 그 밑에 핵심 체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인트는 목적식하고 제약식 찾는 거 거기에 초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요. 자, 효용함수. 재경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맥시멈, 맥시마이즈, 효용함수가 x, y 플러스 x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제약식 거기 쓰셔야죠. 처음에 그냥 기본적인 걸로 이렇게 쓸게요. x의 가격, y의 가격 이렇게 썼어요. 주어진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효용함수는 이렇게 대입했고요. 그 다음에 x의 가격이 10, 요거 10 집어넣으시고요. 10. y의 가격 20, 요거 20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220 집어넣으시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목적식하고 예산제약식 무조건 써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보 제공된 걸 하나씩 대입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 뭔가 이렇게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MRS 저걸 찾아내야 되네요. 그래서 MRS는 X, Y. 자, 이거는 분자는 X로 미분하는 X의 한계 효용이고요. 분모는 Y의 한계 효용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 X로 미분하면 Y 플러스 1이죠? Y 플러스 1이고요. Y로 미분하면 그냥 X 이렇게 나오네요. X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는 XY의 상대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끄집어낼게요. PY분의 PX 이건데 이 정보는 주어져 있어요. PY가 20이고 PX가 10이니까 20분의 10 이렇게 정보가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 왼쪽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부분이니까 기울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같을 때가 효용 극대화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가 2분의 1이니까 2y 플러스 2는 x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겠죠. 맞죠? 예, 뭐 식 틀렸나 뭐 보세요. 이 칠판이 커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x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MRS 이걸 구하신 다음에 거기서 얻은 정보를 예산식에 대입하면 물론 y로 정리해서 대입을 해도 되고요. x로 대입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럼 이제 하나를 얻어낼 수 있어요. 정리하시면 220은 지금 x를 대입할게요. 10이고 요거 대입하면 2y 플러스 2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머리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쫙 푸시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거 y 풀면은 되는 거죠. 얼마 나와요? y 풀어봤나? 5 나오나요? 그러면 y는 5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x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5, 20, 12 뭐 이렇게 나오겠죠. x는 12. 그렇죠? 만약에 최근에 요즘 유행하는 거는 그냥 XY만 막 아무 생각 없이 구하다 보니까 이때 얻게 되는 효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5 곱하기 12 더하기 1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패턴은 뭐 크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계산 문제 같은 거는 유형별로 모으면 뭐 글쎄 뭐 좀 약간 정해져 있으니까 한 글쎄요 한 30까지 뭐 정도. 자, 다음 44번 풀어볼게요. 44번. 뭐 이름은 책에 따라서 거기 또 뭐 1원당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냥 저거 우리가 알고 있는 MRS랑 PY분의 PX 객관적 교환 비율과 주관적 교환 비율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게 MRS고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지금. 그 다음에 요게 객관적 교환 비율인 예산선의 기울기 이렇게 있네요. 자, 문제 주어진 거 대입해 볼게요. 효용 극대화한다니까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X의 가격은 100원이래요. 이거 100원이네요. 100원이고요. Y의 가격은 50원이래요. 이거 50원이네요. 그렇죠? X의 마지막 한 단위 한계 효용이 200이래요. 요게 200인가요? 200. 그러니까 저 MUY는 얼마인가 그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가 돼야 되니까 10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뭐 패턴 똑같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46번 한번 46번인가? 46번 한번 45번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한계 대체율 개념 해 가지고 그냥 값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45번. 자, 길동이는 옥수수 1개에서 얻는 1개 효용이 감자 2개에서 얻는 1개 효용과 같다. 감자로 표시한, 가로로 묶으세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y제로 표시한, 이런 y제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과가 1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기준이 1원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다가 이제 원을 이렇게 나눠줘 볼게요. 양쪽에다가. 우리가 사과가 100원이다라는 얘기는요, 1원짜리보다 가치가 100배 가치 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시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화폐라는 걸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사과나 배, 사과나 바나나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환 비율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y제로 표시한 x제 1개 대체율이다라고 하면 이거요. 얘가 기준이고 얘가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감자로 표시한 옥수수의 1개 대체율, 그럼 굳이 쓴다고 하면 MRS 옥수수가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감자, 옥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분모 MU 옥수수, MU 감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풀어라 이 뜻이에요. 근데 느낌 자체가 어떻게 가져가셔야, 어떤 걸 느끼셔야 되냐면, 감자로 표현했을 때 옥수수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가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옥수수 1개에서 얻는 게 감자 2개.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옥수수 1개 델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심사가 옥수수예요. 옥수수 하나 얻는데 감자 2개랑 교환 비율이 똑같으니까 2분의 1이 아니죠. 당연히 감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옥수수는 2배 가치 있으니까 그냥 2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MRS가 이게 옥감이 2다라고 하면 감자 기준으로 했을 때 옥수수는 난 2배나 더 애지중지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쪽이 x제고요. 옥수수라고 할게요. 이쪽이 y제가 감자예요. 자, 그러면 어느 한 점에서 무차별 곡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이렇게 가파른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그리고 완만한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B. 자, 그러면 1개 대체율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요, 내가 이거 옥수수 하나 얻기 위해서 B와 같은 사람은 감자를 요만큼만 포기하려고 그러고요. A와 같은 사람은 교환 비율이잖아요. 주관적 교환 비율. 이만큼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XJ인 옥수수를 훨씬 더 애지중지하게 생각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MRS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란 색깔보다 이 파란 색깔의 접선의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다는 거 알 수 있고, 가파르다는 뜻, 그러니까 1보다 2가 더 크다 이렇게 되면은 아, 옥수수를 더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2분의 1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 옥수수를 감자보다 2배 더 작게 애지중지하는 거니까 감자를 더 선호한다. 그러니까 2가 되면은 MRS가 이 파란 색깔이 되는 것이고 2분의 1이 되면 요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괜히 길게 설명드렸는데 그 MRS 내용을 조금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네요. 자, 다음에 46번도 1개 대체율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뭐 한 350문제 되긴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기초적인 건 한 번 정도 풀어보시고요. 뒤에 다른 거 연습하시게 되면 이건 너무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버리셔도 돼요. 아셨죠? 책을 이렇게 찢어갖고 버리셔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요거. 책이 얇아지겠죠, 그러면. 자, 거기 한번 보세요. 형수의 선호는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형수? 현수? 아, 이름 잘못됐나 보죠? 현수가 맞나 보네. 현수는 x제 소비량이 3단위, y제 소비량이 6단위일 때 1개 대체율이 4라면 이거 뭐 값을 직접 대입해서 구해라 이 뜻인가 봐요. 자, 효용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죠? x의 알파, y의 1-알파 이렇게 있군요. 자, 요거 직접 한번 해보죠. MUX, 자, x로 미분하게 되면 알파가 밑으로 하나 내려오고 하나 빠져요. 그 다음 알파가 내려오고 x에서 하나 빠지니까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 y는 그냥 써주죠. 1-알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MUY는 이거 y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1-알파가 내려가고 하나 빠지면 돼요. 1-알파가 내려가고 x는 그냥 써주고 y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MRS 구합시다 하면 요거 두 개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1-알파랑 알파는 남아 있고요. x는 분모의 알파인데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1이에요. 알파가 2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2라고 생각하면 x는 여기 하나고 여기가 2가 되니까 x는 밑에 분모가 하나 더 많고요.
자, 이 경우는 알파가 만약에 뭐 얼마로 할까요? 1-알파인데 이게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이쪽이 하나가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얘는 1-알파분의 알파 그리고 분모가 x가 하나 더 많고 y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거기 주어진 정보가 뭐냐면 x제 소비량이 3이고요. y제 소비량이 6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가 6이고요. 얘가 3이래요. 그렇죠? 끝. 근데 이때 한계 대체율 값이 4라고 주어졌네요. 이때 값이 4다. 그러면 알파는 얼마게? 이것도 연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 복잡한 거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제학 내용을 그냥 간단한 미분 한 번 정도 하시고 연산해서 그 값 구하는 거, 요 정도니까 좀 이렇게 몇 번 숙달시키시게 되면 그냥 좀 익숙해지면 그냥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정리되시면 47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한번 문제 좀 풀어보시죠. 47. 효용함수가 좀 특이하게 바뀌었네요. 이게 완전 보완제 효용함수가 되는 것이죠. 제어가 3개예요. 이거 회계사 기출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도 똑같은 원리로 하시면 돼요. 난이도가 별표 하나로 한 거는요. 그냥 요 완전 보완제 형태는 거의 뭐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랑 똑같이 거의 뭐 기계적으로 풀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요. 2개인 경우 한번 볼게요. 그러면 효용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면은 효용 함수가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영향받습니다. 어제 한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알파분의 x, 베타분의 y 이렇게 있다 할게요. 교환 비율이. 그러면 이거나 ax, by 하나 상관없어요. 자, 예산선은 그대로 주어져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요. 우선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다 이제 고정돼 있는 거예요. 소득 고정돼 있고 x의 가격 고정돼 있고 y의 가격 고정돼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담을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x와 y의 상품 개수 그것만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산선 보면은 계속 관심사가 x, y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예산선은 우하하는 직선 이렇게 돼서 이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이게 왜 직선입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PY랑 PX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항상 우하하는 직선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효용함수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둘 중에 작은 거에서 영향받는 거니까 완전 보완제가 돼서 이게 L자 형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L자 형태일 때는요. 이렇게 돼서 이런 게 이제 이것도 역시 내부해가 발생하게 되네요. 근데 언제나 L자 형태일 때는 요 꺾여지는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하다고요. 이 부분. 이 부분은 결합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 두 개가 같아질 때가 항상 결합 비율이 된다. 그렇게 됐을 때 한 개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 4개랑 차체 하나랑 그랬을 때 자동차 하나가 딱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갖게 놓고 풀면 요거의 기울기는 뭐로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x가 얼마 갔을 때 y가 얼마나 가는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기울기는 분모가 x분의 y 이게 바로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 갖게 놓고 풀면 x분의 y니까 x를 이쪽으로 놓고 베타를 전리 보내면 이게 알파분의 베타 요 비율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알파 베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만큼이 이제 알파고요. 그 다음 베타는 점점점 하면 요게 높이가 베타니까 요게 베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문제 풀 때는요. 요거 두 개 갖게 되는 거에서 생산량 하나가 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최근에 유행이 이제 2개에서 3개인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기출문제는 많지는 않은데 생산함수에서도요. 노동과 자본만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원서 이렇게 좀 연습문제 뒤에 보면 노동과 자본, 뭐 지식, 노동과 자본, 뭐 광물, 원료, 에너지 이래가지고요. 3개 가지고 하는 거인데 원리는 똑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보실 기회는 있을 텐데 아무튼 여기서 그 원리 그대로 떠오시면 자, 거기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밑에 식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효용함수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이 관계를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3x3 이거 알 수 있죠. 이거 그냥 이걸로 한 거예요. 변수가 3개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효용함수식에서 그다음 우리가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예산제약식이요. 거기 보니까 소득이 70이에요. M이 70 이렇게 있는데
재화가 3개잖아요. 첫 번째 x1의 가격이 1이에요. 그러니까 p1, p2, p3 나와 있는 게 1, 2, 3 이렇게 있으니까 x1의 가격이 1, x2의 가격이 2, x3의 가격이 3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이제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사실 뒤에 일반균형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원래는 미지수가 3개잖아요. x1, x2, x3가 3개인데 이때는 요 같다는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3개지만은 사실은 식은 2개지만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x1을 풀고자 한다라고 하면 x2 제거하면 되잖아요. x2로 정리하면 요 x2는 아시겠지만 2x1 이걸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3 값 요거는 저거 정리하면 되니까 x3는 3분의 2 x1 이거를 각각 대입하게 되면 x1을 구할 수 있죠. x1 구하면 x2, x3까지 구하는 것도 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해서 풀어보세요. 그럼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거 좀 정리하신 다음에 자 우리는 48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써먹을 거니까 다시 지우지 않을게요. 미시가 처음 할 때는 좀 뭐 그림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당황스럽지만 좀 재미를 느끼다가 그다음 이렇게 막 계산 문제 좀 하게 되면 무차별 곡선 나오면서 좀 이렇게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멘붕이 되다가 근데 이제 그걸 좀 넘어서서요. 특히 계산 문제만 좀 이렇게 좀 익숙하게 되면 좀 편해요 공부하시는 게. 그래서 다른 분들이 계산 문제를 따로 몰아서 안 풀어줄까 해가지고 그냥 한번 그냥 짧게 해보는. 자, 48번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보경이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게 우화행하는 직선 재밌는 효용함수네요. 아까 저 완전 보완제인 경우 했고요. 이 효용함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효용함수가 x 플러스 2y 이렇게 있어요. 자, 우선 이게 3차원으로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2차원의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요.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y예요. 자, 우리가 효용함수, 동일한 효용을 갖다 주는 xy의 상품 묶음의 집합이니까 이 효용을 고정시키고 xy의 관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y로 정리하면 돼요. 왜냐하면 수직축이 y로 돼 있잖아요. 그럼 y로 정리하게 되면 y는 이거 넘어가서 x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효용 얼마 이렇게 주어지게 되네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우화행하는 직선의 무차별 곡선을 갖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차별 곡선 이렇게. 효용은 이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XY 소비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효용이 증가해요. 여기서 판단한다라고 하면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X에 대한 한계 효용 한번 구해보세요.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면요. 소비량을 증가시켰을 때 효용을 증가시킨다고요. 우리가 이거 다시 뭐 좀 헷갈리시는 분 있을까 봐 X가 있고 효용이 있는데 효용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간다 할게요. 그러면 이쪽 파트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인 한계 효용이 0보다 커요. 그렇죠?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니까 총 효용은 증가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쪽에서는 한계 효용이 제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되면 접선의 기울기인 미분 한계 제로가 되면 총 효용이 극대되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총 효용이 X를 증가시킬 때마다 효용을 깎아먹잖아요. 접선의 기울기 한계 효용이 0보다 작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 효용이 이게 1이 돼서요.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조성이 성립하는구나. 모노톤이 그게 성립하는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효용이 이건 다다익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있을수록 더 효용이 더 좋다 이거예요. 더 more is better. 그렇죠? yz도 한번 볼게요. yz에 대한 것도 한번 보시면 MUY는 y로 미분하면 2네요. 역시 이것도 0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XY가 전부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XY 소비량이 증가하면 효용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도대체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요거 한번 봐보세요. 효용함수가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2y 이렇게 돼 있다 해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그냥 좀 더 심플하게 하려면 이렇게 할게요. 효용함수가 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y 뭐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렇게 하면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냥 눈으로 봐도 x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효용을 깎아먹잖아요. 그러니까 x제는 쓰레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게 되면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으니까. 자, 그러고요. 한계 대체율 볼게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만약에 무차별 곡선 그리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역시 간단해요. 그냥 y로 정리하시면 돼요. y로. 우리가 뭐 하는 게 뭐 별로 새로운 거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y로 정리하면 y는 이렇게 쓸 수 있죠. y는 x의 제곱 아이고 2로 나눠줘야죠. 네. 그래서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모양 자체가. 자, 그러면 모양이 이게 어떤 상수값이고 x의 제곱이니까 모양 자체가요. 0일 때 x 소비량이 0일 때 얼마 값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가. 그래서 효용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수록 x가 이제 쓰레기가 되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은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재화가 만약에 둘 다 이렇게 좋은 재화, 굿재다 이렇게 되면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재화가 단조성을 성립하는 거면 우하향하는데 두 재화 중에 이렇게 x제가 쓰레기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y로 정리하시면 우상향하는 직선이 되잖아요. 이런 무차별 곡선은 두 재화 중에 쓰레기가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요거는 지금 두 재화가 좋은 건데 xy의 교환 비율이 여기 한번 구해 보시면 MUy분의 MUx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죠. 어떻게 되냐면 일정하네요. MRS XY는 2분의 1로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 된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는요. 예산선하고 이제 기울기가 어느 게 큰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해요. 효용함수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x 플러스 2y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제약식 항상 요거 두 개 쓰는 거는 연습을 좀 해두세요. 그래서 py랑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예산선하고요, 무차별 곡선하고요 이렇게 있을 때 어느 게 고정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무차별 곡선이 고정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선호는 우리가 정태 분석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호가 광고라든가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변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하향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의 이렇게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 이렇게 여러 개 쫙 그려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MRS라고 쓸게요. XY.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 이렇게 생긴 거 아시니까. 자, 이랬을 때 이 예산제약식을 한번 볼게요. 예산제약식은 선택 가능한 건데 예산제약이 이렇게 할게요. 여기 두 개 짬뽕 시키려고 그래요. XY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선택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예산선 선택 가능한 영역이 어딘가 여기다 살짝 색칠을 해주시는 게 차라리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좀 더 보기에도 완만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요 점과 뭐 요런 점이 있다 할게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좀 완만하니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원점에서 이게 멀어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요 점을 선택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XY의 소비량이 둘 다 0보다 크게 되면 요 안에 결정됐다 해서 이걸 이너 솔루션 내부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재화 중에 하나가 소비량이 빵이면 이 구석탱이에 발생했다라고 해서 구석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경우 한번 다시 보시면 MRS 기울기예요. PY분의 PX 보면 PY분의 PX가 MRS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경우에는 MRS XY가 이거 다시 한번 혹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안 쓸 건데 지금은 다시 한번 쓸게요. 이거랑 PY분의 PX랑 같이 비교해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세요. 예산선 기울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 다시요. 분자에 초점 맞추셔가지고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x를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가라는 x를 한 단위 소비했을 때 얻는 한계 편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내가 이제 시장에 갔을 때 객관적 교환 비율인데 x에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느낌을 한계 비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x를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x 소비량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소비량을 요 선택 가능한 한 예산 선에서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요 경우 보시면 x 소비량을 계속 줄이고 y 소비량을 증가시키는데 이렇게 가더라도 이 관계가 해소가 안 되네요. 나는 여전히 x제가 싫은 거예요. y제를 애지중지해서 훨씬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y제만 구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요 점이 이제 균형점 되는 거예요. 반대 케이스 가볼게요. 반대 케이스. 반대 케이스는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x가 있고 여기 y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선호는 그대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완만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x의 가격이요. 만약에 x의 가격이요. 지금 훨씬 지금 비싼 상황이잖아요. 근데 x의 가격이 하락한다 할게요. 다시요. x의 가격이 지금 시장에 가봤더니 막 이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해가지고 예산선이 어떻게 변했냐면 요렇게 할게요. 이거보다 더 완만해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좀 두드러지지 않나? 좀 더 부각시켜서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게 좀 그러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선택 가능한 한 영역은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예산선이. 이거 훨씬 더 싸진 거잖아요. 이게 내려가가지고 py분의 px가 이게 낮아져서 굉장히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 효용 선호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을 선택하는 것보다 무차별곡선이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잖아요. 요 점을 하는 것보다 요 끝에 여기 쫙 지나가게 되면 요 점을 만나는 게 효용이 가장 극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MRS라고 할게요. 그래서 MRS가 훨씬 더 이렇게 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요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림을 반드시 그리지 마시고 이걸 딱 보면 무차별 곡선이 우하형은 직선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 구석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와졌다라고 하면 x에 대한 한계 비용보다 x에서 편익이 좋아지니까 이때는 이 사람은 x제만 소비를 하게 되는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x에 대해서 얻게 되는 편익보다 비용이 큰 거니까 구석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x의 소비량은 빵이니까 y제만 소비한다. y제만 한다는 건 x의 소비량이 빵이고요. x제만 소비한다는 거는 y의 소비량이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산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딱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문제를 낼 땐 그걸 가지고도 문제를 많이 내요. x가 있고 y가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무차별 곡선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쫙. 이렇게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무차별 곡선이 무수히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점도 있고 이 점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은 달성할 수 없고요. 선택 가능한 한 예산선 영역을 살짝 색칠을 하세요. 이렇게. 그럼 선택 가능한 한 영역 중에서 이 점은 선택할 수 없고 이 점은 이게 더 선택할 수 있지만 효용 극대화를 달성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점들은 다 효용이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산선하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두 개가 똑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접한 거네요. 겹친 거네요. 이때는 X 소비량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소비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X 소비량을 더 늘려도 돼요. 효용이 어차피 똑같아요. 얼마까지 살 수 있냐면 최대한 살 수 있는 게 여기요. 소득을 가지고 X제 가격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X제 구입할 수 있는 영역은 0부터 PX까지가 이게 범위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요게 이제 주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자주 나오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보경의 효용함수가 우하향하는 직선 요걸로 돼 있네? 근데 소비 균형점에서 보경이는 X제 6개랑 Y제 3개를 구입했대요. X제 구입을 한 거야. 하게 되면 이 경우는 X제만 사거나 Y제는 아예 안 사거나 아니면 Y제만 사야 되는 건데 이렇게 둘 다 만약에 이렇게 X, Y제를 소비한다라고 하면 무차별 곡선의 예산선이 겹쳤구나. 그거를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중요도랑 난이도 그거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요. 한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1번에 보시면 보경이는 x제를 y제보다 더 선호한다. 무차별 곡선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딴 거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아닌데 뒤에 차차 하긴 할 건데요. 3번에 보면 보경이의 수요 곡선, 그거 하나 밑줄 치죠. 이제 과거에 기출문제 나온 적도 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되는가? 요거 한번 봐볼게요. 두 개를 같이 한번 놓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경이의 수요 곡선이니까 이게 수평축이 x고요. 여기다가는 x제 가격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여기는 무차별 곡선 표현, 예산선 표현하려고 하니까 xy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보경이의 어떤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파란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파란 색깔로 이렇게 할게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점점점점 이렇게 점점점점점. 자, 이랬을 때 x제 가격이 다시 비싸다라고 하면은 여기 볼게요. x제 가격이 만약에 P0 같이 뭐 이상으로 되게 비싸다고 할게요. x제 가격이 비싸면은 요게 관심사가 x제니까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는 거예요. 가파르다는 게 x제가 비싸다니까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x제가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비싼 상황이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럼 요게 만약에 P0라고 해요. P0는 물론 PY분의 PX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XY 애지중지하는 정도랑 X에 대한 예산선 보면 처음에 내가 선택 가능한 예산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X제 소비를 안 하고요. 비싸니까 Y제만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P0일 때는 여기 X에 소비 안 하니까 여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P0 이상이 되면 더 비싸게 되면 X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비량이 빵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가격이 좀 싸져요. 가격이 싸져서 이게 예산선이 이렇게 완만해졌어요. 이렇게 P1으로 완만해졌다 할게요. 가격이 싸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X의 가격이 하얀색에서 노란 색깔 되면 X의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P1으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돼요? 두 개가 겹쳤네.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이. 그래서 이거 좀 잘라도 되겠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무차별 곡선이 예산선을 겹쳤기 때문에 앞에서 요거 얘기한 것처럼 내가 구입 가능한 영역까지 X제를 다 사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길 사도 되고 여길 사도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구입 가능한 영역은 요것처럼 소득 가지고 X의 가격은 나눠준 거예요. 최대 선택 가능한 영역은 여기다 그린다라고 하면 M을 PX로 나눠주는 것만큼 자, 다시요. 가격이 P1일 때는 요 위에 있는 거 다 점이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A점에 대응되는 게 밑에서 여기 이렇게 해서 만약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 A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B점이다라고 하면은 B 다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결국 내용을 보면은 X의 가격이 너무 비쌀 때는 X제 구입을 하나도 안 하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X의 가격이 점차 싸지다가 이렇게 두 개가 겹치게 되면 여기 X 소비량은 이렇게까지 이 안에 다 선택할 수 있네요. 더 나가서 X의 가격이 더 싸졌다 할게요. X의 가격이 더 싸져서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P2로 더 싸졌다 할게요. 자,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더 싸지게 되면 무차별 곡선이요. 이제는 X제만 구입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살짝 비싸지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X제만 구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 점을 다 되는 거죠. 이게 하나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가격이 계속 싸지면 계속 X만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보시면 X제만 구입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중국 교수님 책 미시경제학 연습 문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급에도 시험 나왔다가 이제 회계사에서도 시험 나온 건데 그냥 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 문제로 좀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림 이거 연습하는데 되게 좋은 거니까 잘 기본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예산선 저쪽에 다시 보시면 여기요. X제만 구입하니까 Y제 소비량이 빵인 거예요, 이게.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득 M은 PX, X 이렇게 돼요. 다시요. 자, 우리가 여기에 표현하는 거는 X랑 PX, 효용 극대화는 X와 PX가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랑 얘가 관심인 것이니까 또 PX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수요 함수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X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PX는 X분의 1, M, 소득 얼마 이렇게 되니까 모양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이상 더 싸지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직각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보경의 수요 함수는 직각삼각형이다 얘기했는데 여기선 직각삼각형인데요.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탄력성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탄력성 가지고 하면 이쪽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X의 소비량이 빵이잖아요. 변함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얘기하면 X제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때는 수평이잖아요. 가격이 약간만 변해도 X의 소비량이 막 거의 이렇게 거의 무한대 가까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는 수평이니까. 여기는 가격 탄력성이 항상 1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 탄력성이 항상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1인가요? 하면 요거식을 잘 보세요. 요거식. 요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끝나갈 때쯤 뭐라고 그랬었냐면 변화율을 표시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곱하기는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변화율로 나타내 볼게요. 그럼 소득의 변화율은 요 가격의 변화율 그렇죠? 곱하기는 더하기요. 더하기 X 변화율. Q가 되는 거죠. Q. 이렇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좀 너무 많이 설명드렸나?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가격 탄력성 다시 볼게요. 가격 탄력성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격 탄력성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 가격이 얼마 변화했는데 그렇죠? 근데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잖아요. 수요량 여기서는 X가 Q예요. 그래서 X가 얼마나 변화했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가격 탄력성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세터리스 페리부스 해가지고요. 가격 탄력성에 관심 있으면 가격만 뭐 하락하거나 변화했을 때 얘가 관심이고요. 소득이나 다른 재화의 변화는 우리가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빵이에요. 빵. 델타 M 소득의 변화 없으니까 이게 빵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거 마이너스 넘기는 거 전리 넘어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거식 이렇게 쓸 수 있네요. PX분의 델타 PX는 X는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PX분의 델타 PX 해가지고 마이너스 1. 절대값이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통 책에서는 직접 탄력성 구하는 공식에 넣어가지고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한번 미분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도 1 나오는 거 알 수 있는데 여기 값이 중요하죠. 이 값이 지수값이. 근데 요거 그냥 나와 있는 걸로는 쉽게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변화율로 표시하면 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일 때 무조건 1이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파편적인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어디까지 해야지 여기 소비자 선택 이론이 제대로 된 겁니까? 하면 잘 모르겠는데 모든 문제를 풀 때요. 요 식 두 개 예산작식하고 요 효용 극대화하는 목적식 두 개만 써놓고 그냥 요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하면 다 풀리더라 하면은 그게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 좀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4번의 가격 탄력성 이런 것도 그냥 0이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우리 뒤에 또 똑같은 문제가 나와 있는데 바로 49번 거기 약간만 추가할게요. 약간만. 똑같은 거에서 한번 쉬는 시간에 풀어보세요. 49번에 거기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두 번째 줄에 X제 가격이 2, Y제 가격이 1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1이다. Y제 가격이 1이다. Y제 그러니까 X제 가격이 2고요. Y제 가격이 1이다. 근데 어떤 충격이 발생했어요. X제 가격이 1로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할 때 그때 소비량의 변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 막 치다 보니까 워드 좀 그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그 49번부터 문제 쭉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